어머니 여기 뒤쪽으로 서주세요. 사진작가가 말순을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중앙에는 은지 가족들이 서고 말순은 가장자리 구석에 서게 되었어요. 사진에서도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구나. 말순은 속으로 쓰라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사진이 예뻐요. 은지 어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사진에서 반쪽도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말순은 앞쪽에 마련된 가족석에 앉았는데 은지 가족들과는 한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격리시킨 것 같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 어머니는 주변 하객들에게 계속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시라.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말순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말순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 결혼식인데 마치 구경꾼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경북 시골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낡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마루에 놓인 고무신을 신었어요. 76세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뼈마디가 쑤셔도 농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마당 한켠에 널어둔 들깨를 털어내는 말순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살아온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손가락 마디마다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팔뚝에는 긴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는데 모두 농사일을 하다가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올해도 들깨가 잘 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구니 가득 담긴 들깨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들깨로 기름을 짜서 겨울 내내 쓸 수 있을 거예요.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런 소소한 수확에도 감사함을 느꼈죠.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무와 감자를 넣고 작년에 담근 된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자 말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냄새였거든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였죠. 혼자 먹는 밥이라 반찬도 많이 차리지 않았어요.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만든 깻잎 장아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말순에게는 사치스러운 식사였거든요. 벌써 몇 년째 혼자 먹는 밥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성공한 편이라 말수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아요.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마당에는 풀만 무성했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 되어버렸거든요. 길 끝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말수는 잠시 쉬었습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어릴 때 이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던 일, 작은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해 울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이 촌 구석에서 평생 살다 가겠지. 말수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이 간절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벌써 35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 어미로서 마음이 애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큰아들이 결혼한다며? 축하드려요. 이장의 말에 말순은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우리 큰아들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서요. 말순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순은 요즘 큰아들의 혼사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시 사돈댁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말로는 사돈댁이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들이라 하니까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돼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두 아들도 다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말순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상견례 날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의 그 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신문도 겨우 읽을 정도였고 어려운 한자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상견례 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돈댁 분들이 무시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가장 좋은 옷들을 꺼내 보았지만 도시 사람들 눈에는 모두 촌스럽게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말순이 가진 전부니까요. 상견례 당일 아침 말순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 수가 없었죠. 큰아들이 마중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입어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꺼내게 되었네요.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니 어깨가 좀 넓어 보였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말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오전 9시 큰아들 민수가 차를 몰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다 했다. 말수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말순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머니, 오늘 사돈댁 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히 맞춰주세요.
민수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내가 뭔가 잘못할까봐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다고요. 하지만 민수의 말투에서 말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리창이 번쩍번쩍 빛나고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말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민수만 따라다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벽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비싸 보였습니다. 말수는 발걸음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여기가 대체 얼마나 비싼 곳이야. 속으로 생각하며 민수를 쳐다봤는데 민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약된 방에 들어서자 이미 사돈댁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부 은지와 어머니, 그리고 은지의 언니 부부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표정들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엄마입니다. 말순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시선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어색해졌어요. 예비 사돈이 말순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은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이라 그런지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긴 요리들이 계속 나왔어요. 말수는 이런 음식들을 처음 봐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민수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눈짓으로 천천히 먹으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예비 사돈이 물어봤습니다. 농사일을 해요. 들깨도 기르고 텃밭도 가꾸고요. 말순이 대답하자 예비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때 예비 사돈이 치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밭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 집은 학자 집안이라 그런 쪽은 잘 몰라서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부끄러운 것이라니. 내 손이 흉하다니. 아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네.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후였습니다. 예비 사돈은 계속해서 말순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이어갔어요. 민수 씨는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고.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마치 말순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말순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챘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예비 사돈의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서울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은 참 복잡해요. 시골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모든 말에 시골을 강조하며 말순을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어요.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을 나서면서 말수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한테 창피를 끼쳤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돈댁과의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예식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민수의 전화를 받으며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준비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서울의 고급 호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은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함께 예식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나타나자 은지 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식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 그리고 무대 위의 거대한 꽃장식까지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감회가 새로웠지만 동시에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식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까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은지 어머니가 말순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대부분 준비할게요. 시골에서 올라오시기도 힘드실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민수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당연히 해야 할 몫이 있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음향시설을 확인하던 중 은지 어머니가 웨딩 플래너에게 말했습니다. 하객 명단 정리할 때 저쪽 시골 친척분들은 따로 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예식 문화가 다르니까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도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말수는 홀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나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예식장을 나온 후 식사 자리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혼 예물과 패백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은지 어머니가 또다시 무신경한 말을 했어요. 패백 음식도 저희가 준비할게요. 시골 방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패백은 시댁에서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은지 어머니가 빈정거리는 투로 대답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님도 시대에 맞춰 생각하세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구시대적이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은지 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결혼식은 정말 복잡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속뜻은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없었으면 아들이 더 편했을 텐데.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패백 날짜 정했어요. 그런데 은지 어머님이 패백도 간소하게 하자고 하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패백까지 간소하게 하겠다고?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패백은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중요한 의식인데 그것까지 축소하려 한다니. 사돈댁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거야.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은지 어머니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입으실 한복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아무래도 격에 맞는 걸로 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입을 옷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복은 예전에 장만해 둔 게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한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간 되시면 백화점에서 새로 하나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식으로 대하는 사돈댁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그날 밤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이 이런 어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새벽 4시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오늘은 큰아들 민수의 결혼식이었거든요.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돈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어요. 호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화려한 로비에는 벌써 하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며칠 전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은지 어머니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들여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신부 대기실로 가서 인사드리세요. 민수가 말순을 안내했어요. 대기실에 들어서자 은지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은지 어머니와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지야, 오늘 정말 예쁘다.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은지 어머니는 말순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한복 색깔이 좀 진한 것 같네요. 신부보다 눈에 띄시면 안 되는데. 말수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복 가게에서 어머니가 입기에 적당한 색깔이라고 했는데 또 트집을 잡는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잘 몰라서. 됐어요. 이미 입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은지 어머니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양가 가족들을 배치하며 포즈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지 어머니가 사진작가에게 조용히 뭔가 말했습니다. 사진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 뒤쪽으로 서주세요. 사진작가가 말순을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중앙에는 은지 가족들이 서고 말순은 가장자리 구석에 서게 되었어요. 사진에서도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구나. 말수는 속으로 쓰라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사진이 예뻐요. 은지 어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사진에서 반쪽도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말수는 앞쪽에 마련된 가족석에 앉았는데 은지 가족들과는 한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격리시킨 것 같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 어머니는 주변 하객들에게 계속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시라.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말순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말순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 결혼식인데 마치 구경꾼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 은지가 큰 절을 올릴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은지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요즘에는 이런 거 길게 안 해요. 전통적인 패백 의식이 5분도 안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패백인가? 말수는 허탈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며느리의 패백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끝나다니. 은지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말수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은지 가족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어떤 하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신랑 어머니예요. 말순이 대답하자 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신랑 어머니셨구나. 그런데 왜 혼자? 그때 은지 언니가 다가와서 그 하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말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말순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요. 왜 저렇게 혼자 계세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말수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였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말순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민수와 은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루 종일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지켜봤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수를 배웅하며 말수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은지 잘 돌봐라. 그리고 어미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어머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치욕적인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 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홀로 시골 마을에서 지내며 점점 건강이 나빠져 갔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민수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말순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할머니 땅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도네요. 이장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땅이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정말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군청에서 측량하러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말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행운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장님도 참 그런 소문에 속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군청 직원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측량 장비를 들고 다니며 땅을 재고 있었어요. 말수는 신기해서 멀리서 지켜봤지만 자신의 땅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응, 그냥 지내지. 너는 은지하고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민수는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땅 관련해서 무슨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무슨 연락?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 어머니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작스럽게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아, 네. 그냥 지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말순이 사양했지만 은지 어머니는 계속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예의상 한 번은 배워야죠.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목소리에 간절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영문을 몰랐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승낙했어요. 그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러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을에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은지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핸드백까지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 어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식적인 인사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말순이 안내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은지 어머니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여기 참 조용하고 좋네요. 공기도 맑고. 평소 같으면 시골을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말순이 보리차를 내왔어요. 고맙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받아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땅 정리 같은 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땅 정리요? 아, 혹시 몰라서요. 요즘 이 동네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은지 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땅 관련 일은 복잡하잖아요. 은지 아버지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도 있고 법무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말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굴고 있었어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별일 아닐 거예요. 말순이 사양했지만 은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복잡한 절차도 많거든요. 그때 은지 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보상금 같은 거 나오면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간 말순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들이 자신의 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 그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갔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 은지 부모는 계속 땅 얘기만 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신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해졌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은지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떠나면서도 끝까지 땅 얘기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땅이 정말 돈이 되는 땅인가?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행운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돈댁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내가 가진 게 정말 가치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은지 부모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정말로 군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김말순 할머님 댁이 맞나요? 정장을 입은 젊은 공무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당황했어요. 공무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로 들어가 앉은 공무원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려요. 할머님이 소유하신 땅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이 땅 전체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만 수십억 원이 될 예정이에요. 공무원이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말순의 소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말순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억이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3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공무원의 말에 말수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평생 가난한 줄만 알았는데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허름한 시골 땅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 할머님, 아직 정식 공고는 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푼돈을 아껴가며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수십억 원의 주인이 된다니.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은지 부모가 갑자기 친절하게 굴었던 이유, 민수가 어색하게 땅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말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값은 가진 돈이 아니라 살아온 정직한 세월에 있는 건데. 말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우직하게 살아온 것, 정직하게 땅을 일궈온 것이 진짜 가치였다는 걸 말이죠. 돈이 생겼다고 자신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미 땅이 개발된다는 게 정말이더라.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공무원이 와서 알려줬다. 어머니, 그 얘기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하셨어요? 왜? 비밀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조심스러워서요. 민수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지 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다급했어요. 어머님, 혹시 땅 관련해서 무슨 소식 들으셨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수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뵈러 가도 될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뵙고 싶어서요. 은지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말수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평소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애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식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말순의 땅값은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이제 진짜 부자 되셨네요. 이장이 축하하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복잡해요. 말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왜요?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지니까 어색해서요. 실제로 그랬어요. 평소 말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은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안부를 물었고 선물까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몸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말순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민수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변화들이 모두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말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생기니까 모두가 달라졌구나.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말투도 그대로였고 살아온 방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구나. 말수는 깨달았어요. 은지 어머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민수도 어딘가 약한 면이 있었던 거죠. 돈은 단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자신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첨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내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대하더니, 특히 은지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을 거였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거만해질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무시당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한 말수는 전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평생 정직하게 일하고 자식을 키운 것, 그 모든 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토지 보상금 지급 공고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 가족 전체가 말순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민수와 은지까지 동행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2대가 시골 마을에 나타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 어머니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목소리도 한 톤 높여서 존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말수는 담담하게 응대했어요. 거실에 앉은 은지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민수와 은지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은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하다고요? 전에는 시골 할망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지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은지 어머니가 다시 말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내가 총구석 할망구일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구나. 민수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은지 어머님이 사과하고 계시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서서 아내 어머니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그동안 은지 어머니가 말순을 무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희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은지야, 너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은지는 어린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은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용서요? 말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손이 거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네요. 은지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 아버지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말이 없던 은지 아버지까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 좀 써주십시오. 은지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국 자식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모습에 말수는 더욱 실망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전에 아이들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은지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머님이 이렇게 사과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만. 그만이라고? 말순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내가 그때 나를 지켜줬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은지의 눈물을 보자 말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결국 손주가 생길 수도 있는 며느리였거든요. 말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손주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는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람 대접은 해주거라. 은지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앞으로 나를 무시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있으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은지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내 어미를 지켜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서야 한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지 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진심일까 하고 말이죠. 진심이라면 증명해 보세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달라진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은지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은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마지막에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말순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진짜로 달라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은 앞으로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실제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 액수는 예상보다 더 컸어요. 총 35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에 작은 복지관을 짓는 것이었어요.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순은 10억 원을 들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과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이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 같은 시골에 이런 복지관이 생기다니.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내가 혼자 잘 살면 뭐해요.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복지관 개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마을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돈, 고생하시네요. 말순이 말하자 은지 어머니가 밝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도와야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도 함께 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자랑스럽습니다. 은지의 말에 말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은지야. 민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정리 다 끝났어요. 앞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고생했다, 아들아. 말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지가 임신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은지의 기쁜 소식에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손주가? 네, 어머니께 건강한 손자를 안겨드릴게요. 손주 소식을 들은 후 말순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아기 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어머니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어머님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날, 말수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태어난 건강한 남자아이를 보자 말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손주야, 할머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평생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 날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이번에는 은지 어머니가 직접 말순을 정중앙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 여기 앉으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사진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중앙에 서세요. 이 가문의 어른이시잖아요. 은지 어머니의 말에 말수는 감동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주 돌잔치를 마친 후 말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가난한 농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20억 원을 출연해서 김말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수는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난해도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은지 어머니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하세요. 저도 어머님을 본받아 좋은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실제로 은지 어머니는 재단 운영에 적극 참여했어요. 어느 날 손주를 돌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민수와 은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마을에 와서 말순과 시간을 보냈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놀게 했어요. 가족이 진정으로 화목해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서울 집으로 이사 오세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갈 거야. 이곳이 내 터전이거든. 마을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가끔 손주를 보러 갈 때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말수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추구했어요.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말순을 손주가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여기 살아요? 응? 왜냐하면 여기가 할머니 집이거든.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말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손주에게는 할머니가 어디서 왔든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해주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래, 할머니 집이 제일 좋지. 말수는 손주를 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석양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말수는 더 이상 주눅든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가문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석양이 지는 들판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비추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말순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